다들 카페를 차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보증금 1000만 원에 그렇게 가게를 하면서 꿈이 하나 생겼어요. 짐을 싸들고 유럽을 떠났어요. 수저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YM 커피 프로젝트 대표 조용미입니다. 오늘 되게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오시기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자리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라이브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혹시 자리는 괜찮으세요? 자리 불편하지 않으세요? 잘 안 뭐라고요? 반응이 오늘 날씨처럼 얼었어. 어떡해. 갓생 테스트 다 해보셨죠? 사실 그 갓생 테스트 점수를 토대로 지금 지정석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무슨 순서대로? 성적 순서대로. 네. 인생은 성적순인가요?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았냐 이런 건 아니고 이 갓생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보시는데 갓생 테스트를 아직 안 해보신 분은 저희가 띄워드리는 갓생 테스트 보시면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점수를 기억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소개를 좀 해도 될까요? 옆에 계신 경아님은 멀리서 오셨어요. 강원도에서 오셨는데요. 산 넘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큰 프로젝트인지는 또 몰랐어요.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앉아있고 반응만 하면 된다는데 막 대본이 주어지고 얘기를 하라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과 또 함께해서 너무 기분 좋고요. 정말 좋으신 거죠? 오늘 키워드가 갓생이잖아요, 그죠? 갓생이라는 의미가 뭔지 우리 대표님 혹시 알고 계신지 한번. 갓생이라는 거 사실 저는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갓, God, 신, 그리고 플러스 생, 신처럼 살고 있다고 해서 갓생이라고 하는 신조어인데 정말 하루를 알차게 보람있게 사는 사람의 삶을, 인생을, 하루를 갓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갓생 살고 계세요? 사실 저는 갓생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MZ세대가 아니라서 갓생이란 단어를 몰랐는데요. 부지런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과연 갓생인가 싶기도 하고 저만을 위해서 살아와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갓생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텐데 그래서 저희가 갓생이라는 의미를 카페 창업 이야기부터 해서 일상 이야기를 통해서 갓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또 갓생이 스스로에게 갓생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조용민 대표님이 커피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먼저 한번 여쭤볼 건데 저희 브랜드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은평구 대조동에 되게 조그맣게 6평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YM 커피 프로젝트라는 브랜드 네임이 있어요. 그 아래 장소의 개념으로 YM 커피 하우스,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만은 YM 에스프레소룸, 그 다음에 로스팅을 하는 YM 로스팅 팩토리 이렇게 세 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만 6년 조금 넘었어요. 얼마 전에 8월달에 저희 6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6주년 행사도 되게 재밌게 했고 아니 근데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89년 뱀띠 33살입니다. 33살이요? 지금 8년차, 이제 가게는 6년이지만 8년차 되신 건데 엄청 어릴 때부터 가게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제가 저 27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서 확장 이전을 해서 여기는 29살에 여기를 오픈했고요. 그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어리실 때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카페 차리는 게 사실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차리고 싶다고 해서 차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저예요? 너무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하시고 단도직입적으로 훅 들어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금수저다. 되게 화목한 집 가정에서 잘 자랐다고 저는 생각하고 부모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카페 하고 싶어? 차려! 해! 이러지는 않았어요. 물론 처음에 하실 때 자금이 얼마나? 거기는 보증금 1000만 원에 50만 원 그 월세 내던 곳이에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공사 비용까지 해서 1000만 원 추가해서 총 2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기구들은 제가 나중에 난 카페를 해야겠다고 계획을 3년 동안 세웠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취미생활 하듯이 장비를 하나씩 모았어요. 그게 3년 동안 신발 안 사고 옷 안 사고 모은 게 한 1,500만 원어치 정도 되더라고요. 대단하다. 근데 그게 큰 도움이 좀 되긴 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셨다는 건데 제가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후배들을 좀 가르치면서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6년 정도 강사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개성고등학교. 그럼 이제 선생님 직업을 통해서 돈을 모으신 거군요. 그쵸.
근데 저는 사실 모은다기보다 전 저한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한테 투자를 많이. 투자. 네. 뭐 여행도 가고 네네. 배우기도 하고 뭐 해보고 싶은 거 경험해보고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직업 자체가 네. 체육 선생님이면 그래도 부모님도 선호하시는 직업일 테고. 그쵸. 그쵸. 갑자기 카페를 차린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어... 좋아하셨을까요? 아버지가 엄청 반대하셨어요.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이제 공기업 정년퇴직하셨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철통밥통, 철밥통 이잖아요. 그러시다 보니까 네가 무슨 장사냐, 네가 물장사 아무나 하냐 부터 해가지고 하지 마라. 교사를 하든 대학원을 가든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설득하려고 나름대로 막 사업 계획서도 써가지고 보여드리고 그리고 카페들 막 다니면서 그때 아무것도 몰랐지만 뭐랄까 좀 조사도 하면서 수치화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카페 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 교육 일을 하시면서 또 알바도 하시고 낮에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퇴근한 다음에는 저녁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했죠. 홍대에 있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부모님도 반대하고 네. 직업도 원래는 괜찮은데 알바까지 해가면서까지 네. 굳이 카페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25살 때 네. 이제 누구나 다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고민을 하잖아요. 진로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를 고민을 했을 때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교사라는 직업 혹은 대학원을 갔다 와서 다른 직업, 안정적인 직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불현듯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사건 사고도 있었고 뭐 계기들도 있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려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 이 세상이 좀 되게 지저분하다, 치사하다,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없다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라서 할 수 있었던 생각이었는데 그렇다면 그냥 내 공간을 만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 세상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되게 어린 기억의 그런 패기로 저는 기억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 커피라는 것보다도 그냥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카페였을까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가 제목도 부제가 카페나 할까잖아요. 그죠. 근데 다들 카페를 차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냥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카페를 하면 되게 낭만적이고 좀 여유롭고 뭔가 놀면서 일해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했고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쉽지가 않았다는? 이게 저는 굉장히 원대한 꿈을 가지고 카페를 차려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3년 계획을 세웠는데 유명한 카페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6개월씩 아르바이트를 해요. 여기서 좋은 점, 안 좋은 점 익히고 여기서 좋은 점, 안 좋은 점 익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6개월 정도씩 돌면서 한 5군데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의 장단점을 다 합쳐서 완벽한 카페를 차리겠다 라는 꿈을 가지고 첫 번째 카페를 들어갔어요. 거기가 핸드드립 전문 카페였어요. 6개월만 일하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손님한테 커피 한 잔 나왔는데 6개월 걸렸어요. 한 잔 나가고 한 잔 그만두거나 그러면? 그랬어야 된다. 그랬어야 됐는데 제가 배울 게 너무 많다,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그곳에 2년 좀 넘게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로스팅 공장에서도 거기 한 1년 반 정도 있었고 결국에는 여러 군데가 아니라 한 곳에서 이렇게 오래 있게 됐죠. 막연하게 카페를 차리고 싶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공간 플러스 또 커피 맛에서도 신경을 썼다라는 얘기이신 거죠. 맞아요. 그러면 혹시 뭐 제가 알기로는 이 YM 커피 프로젝트라고 돼 있는데 이 이름이 유래되었던 초기의 어떤 경험이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가게 이름으로 해야겠다, 우리 브랜드 네임으로 해야겠다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매장을 차리기 전에 커피를 공부하면서 또 생각이 든 게 내가 좋아하는 커피와 좋은 커피에 대한 괴리감을 좀 느꼈어요. 뭐냐면 저는 사실 단맛이 좋고 되게 바디감이 좋고 이렇게 매일 마셔도 부드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커피가 좋았는데 그때 당시 유럽식 커피라고 하면서 뭔가 좋은 커피라 하면 산미가 강해야 돼 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될 때였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커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커피는 좋은 산미와 향미가 있어야 되지만 그거를 매일 저한테 마시라고 저는 마시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커피랑 좋은 커피를 어떻게 괴리감을 줄일까라는 생각에 그러면 유럽식 커피가 좋다는데 그럼 유럽으로 한번 떠나보자. 왜냐면 유럽식 커피가 뭐라고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말해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유럽식 커피를 맛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짐을 싸들고 유럽을 떠났어요. 되게 모든 거 쉽게 잘 하시네요. 좀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좀 생각 정말로 생각 없이 대단하시다, 생각 진짜. 없이 가서 되게 네. 후회 많이 했어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커피집만 50kg 일했어요. 근데 그라인더랑 다 챙겨갔거든요. 캐리어 두 개에다가 끄는 것도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가서 런던에서 자판 펴놓고 네. 무료로 핸드드립해서 나눠주고 설문지 50명한테 받고 그리고 가기 전에는 인사동에서 자판 똑같이 펴놓고 네네네. 똑같이 설문지 50명한테 받고 네네. 제일 제일 궁금했던 센서리 커피가 언제 가장 생각나는지 뭐 또 문화적인 거 그다음에 금전적으로 이 커피가 어느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하는지 되게 해서 구체적으로 한 5가지 문안 정도를 네네네. 받았어요. 그러고 이제 가기 전에 또 PR 영상 만들어서 런던에 있는 유명한 카페 한 30군데에다가 영상을 다 보냈어요. 나 이런 애인데 불러주면 같이 커피 얘기하고 싶다. 다 근데 일십을 하시거나 안 일십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메일을 보냈는데 네. 그래서 뭐 상처를 좀 받던 중에 네. 진짜 출발하기 하루 전에 네. 제일 유명한 카페에서 한 군데에서 답변이 왔어요. 와라.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사람이 운영하는 카페였는데 그래서 거길 가고 도착해서 메일을 더 받은 게 4군데에서 와라 라고 해서 3군데를 좀 갔어요. 그렇게 갔던 이유가 제일 궁금했던 건 맛적인 거였어요. 제가 단맛, 쓴맛, 신맛 이 3가지를 비교하려고 갔는데 50명 평균치를 냈더니 네. 쓴맛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단맛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더 낮게 나왔고 신맛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반대로 유럽은 단맛이 좀 더 높게 나오고 신맛이 좀 더 낮게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맛에 좀 더 예민하고 익숙치 않고 단맛에 좀 더 익숙하다. 유럽 사람들은 단맛에 좀 더 예민하고 네. 신맛에 좀 더 익숙하다. 익숙하다. 사실상 근데 또 그런 유럽식 커피를 맛보기 위해 갔는데 네네. 유럽식 커피가 생각보다 그렇게 신맛이 강하거나 그때는 우리나라는 진짜 신맛 나는 커피를 해서 신맛의 강도만 높이려고 엄청 높이고. 노력할 때요. 아. 지금은 물론 많이 달라졌지만 네네네네. 근데 물론 되게 부드럽고 산뜻한 커피로 다가왔지만 그들이 느끼는 좋은 커피의 밸런스를 우리가 느끼려면 우리는 단맛을 좀 더 높이고 신맛은 조금 더 부드럽게 해야겠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네, 어쨌든 제가 궁금했던 그런 센서리적인 거에 대한 답을 좀 얻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해도 되겠네? 단맛이 좀 좋고 산미가 좀 부드러운 커피를 해도 되겠다 라는 자신감을 얻고 와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커피를 해도 되는 당위성을 좀 찾고자 갔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엄청난 자신감이었어요. 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도 되겠다. 일단 장소는 6평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가 23평인데 거기 6평이면 엄청 조금 많았잖아요. 그리고 자리가 10자리. 제가 낮에 일하고 저녁에는 카페를 열었기 때문에 5시부터 11시까지만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 타임에만 하는 거죠. 그때도 투잡 쓰리잡 하신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고 계속했어요. 여기로 옮겨오면서 그만뒀어요. 아, 그렇구나. 네, 거기서 2년 좀 넘게 그렇게 병행을 했는데 저는 사실 거기를 가게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장비들이 제 방에 바처럼 만들었는데 점점 많아지면서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공간 한번 구해볼까? 둘 데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사실상 연습실이었고 제 공방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지나가면서 카페처럼 보일 테니까 들어오면 커피를 찾으시면 드리자 생각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돈 벌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합리적인 가격에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보다 낮게 받으면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한다 라는 정도의 커피 가격만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4,000원에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진심이 통했는지 한 분이 2분 되고 2분이 3분 되고 이렇게 단골분들이 진짜 매일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와서 집에 가기 전에 같이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고 그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진짜 가게를 차리기 전에 약간 연습 게임 같은 느낌으로 해서 끝나고 같이 치킨 먹고 같이 놀러 가고 같이 영화 보고 동방 아닌가요?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손님들끼리도 친해져 보고 그러면서 이런 건 해도 되겠구나 이런 건 하면 안 되는구나를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면서 근데 나름 그래도 한 1년 정도 하니까 저녁에는 항상 만석이었고 주말에는 웨이팅까지 항상 있었던 물론 자리가 10자리밖에 없긴 했죠. 그래도 막연히 말씀하셨던 나만의 공간이라는 걸 진짜 만드신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금 우리 여러분이 계신 이 규모의 2호점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또 지금 범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확신? 이런 게 있으셨는지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나는 여기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저는 그렇게 가게를 하면서 꿈이 하나 생겼어요.
커피를 하니까 너무 즐겁고 좋은 거예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 너무 즐겁고 저한테 너무 잘 맞는 일을 제가 찾은 거죠. 네네네.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어요. 이런 걸 내가 빨리 찾았다라는 것 자체. 그렇게까지 물론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그럼 나는 한 자리에서 70년 동안 커피를 하고 싶다라는 70년? 꿈을 가졌어요. 그러려면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으려면 나의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말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무리를 해서라도 가게를 하나 매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우와, 역시 스케일이. 근데 그때가 28살 때 그런 생각을 했고 와. 한 1년 정도 자리를 보다가 네. 이 자리를 구하게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수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물론 도움을 받았어요 부모님한테. 29살짜리한테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려면 집에서도 제가 해왔던 걸 봐왔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이거 아니면 안 되겠구나를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한 자리에서 70년 동안 커피를 하는 걸 꿈으로 생각을 하고 네네. 이 자리를 이제 마련을 했어요. 그럼 궁금한 게 여기 사실 카페 분위기가 네. 되게 평범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네네. 인테리어 좋은 뜻이에요? 네. 뭔가 독특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불편하게 튀지는 않는 그런 네. 편안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혹시 뭐 직접 다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는 완전 셀프로 했고요. 한 95%는 시공까지 다 직접. 근데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기를 굉장히 무리를 해서 진짜 풀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 사실 은행 얘기해도 되나요? 네. 저는 사실 신한은행 소속입니다. 그렇군요. 여기 신한은행 거예요. 네. 돈이 없잖아요. 시작하는데. 네네네. 근데 공사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요. 네. 근데 또 대충 하기는 싫고 돈을 아껴서 잘하려니까 직접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공사하는데 4개월 반 걸렸어요. 와, 진짜 오래 걸렸네요. 네, 여기 테이블도 다 직접 만든 거고요. 나무 사와서 창문 이거 다 디자인만 해서 제작해와서 칠하고 마감 다 하고 껴넣는 거 직접 하고 이 장소를 이렇게 고민하는 기까지도 좀 오래 걸렸지만 저 이런 구조 짜는 거부터 진짜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며칠 동안 이런 구조를 짜려고. 그래서 돈을 좀 많이 아꼈어요. 어떤 느낌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나무 이런 것들 다 쓰시고 한 건지.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한 게 편안함. 편안함. 네, 무조건 카페 이 공간에서 내가 쉼이 돼야 되고 안식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데 네. 거기에 가면 항상 생각하는 게 이런 데서 커피를 마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받았던 곳들이 있어요. 네네. 네, 그런 곳들을 되게 많이 기억을 하고 떠올리면서 제 나름대로 그 요소들을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여기는 유럽의 집 같은 느낌. 집 같은 느낌. 네. 느낌으로 했고 저 구파발은 그래서 성당 느낌으로 한 게 제가 여행하면서 항상 위안을 받았던 게 네. 하루 종일 걷다가 힘들면 들어가서 쉬었던 게 성당이었거든요. 항상 열려 있잖아요. 이런 데서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생각을 맨날 했던 것 같아요. 각 공간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단순히 그냥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고 그럼요. 이제 네. 대표님이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공간인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창업 스토리지만 또 제가 듣기에는 되게 처음 시작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느낌인데 그걸 이루어내는 과정이 엄청 구체적인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어 보였나요? 네, 그랬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셨어요. 왜냐하면 엄청 커요 스케일이. 네, 그쵸, 우리가 맞아요. 평소 일반적으로 난 이거는 해야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쉽사리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 행동도 또 용기 있게 하셔가지고 꿈을 이렇게 구체화하는 느낌이 되게 아까 우리가 신조어 사전에서 봤던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거. 네, 우리 상상 속의 카페 사장님하고 너무 달라서 되게 좋았던 경험이 있는데 네. 동네 카페처럼 되기가 싫었어요.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